안녕하세요. 유학 읽어주는 남자 드림즈인 코리아 양원영입니다. 오늘은 필리핀 영어 학원에 대한 이야기 한번 나눠볼까 해요. 사실 필리핀 영어 학원에 대해서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있고 경험이 아직은 없으신 분들도 계시고 주변에서 다녀온 결과물들을 가지고 찬성하시는 분도 계시고 거기는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필리핀 어학원에 대한 제 생각을 한번 나눠볼까 해요. 사실 저도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에서 어학연수를 했고, 아일랜드에서 유학원을 시작해서 유학업을 계속 진행하다 보니까, 필리핀에서의 영어 연수 경험은 저에게는 없습니다. 필리핀에 가기 전과 가고 난 다음, 또는 거기서 샘플 수업, 출장을 여러 해 다니면서 제 생각이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제가 처음에 필리핀을 이제 가게 된 게, 아일랜드에 있다가 들어와서 거의 한 2009년 정도였던 것 같아요. 2009년 전후로 해서 제가 필리핀을 간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출장을 한 달씩 이렇게 다니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수업을 들어보면 들어볼수록 깜짝깜짝 놀라는 거였어요. 저 개인적으로. 일단, 첫째, 수업이 너무 많다. 수업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고, 이게 생각보다 커리큘럼이나 이 타임 스케줄이 되게 빡세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과연 사람들이 할 수 있을까? 왜 필리핀 어학연수를 스파르타라고 부를까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 시간표를 보고 많이 깨달은 게 있는데, 지금 샘플을 이제 하나 해봤거든요. 이게 파인스 어학원인데, 바게오 지역에 있는 파인스 어학원의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이 샘플 클래스 스케줄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해요. 보시면 아침 7시에 옵션 클래스가 시작을 하네요. 그러면 더 일찍 일어나야 되겠죠? 좀 쉽지 않네요. 네. 그 다음에 8시부터는 이제 리스닝 수업 시작되고, 9시에 다시 리스닝, 그 다음에 10시에는 useful expression, 그 다음에 이때 셀프 스터디를 하고, 11시 50분에 vocabulary 가지고 1대1로 수업을 하고, 이때는 다 1대4 수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런치 먹고, 점심 먹고, 다시 스피킹을 가지고 1대1로 수업을 시작하고, pronunciation, reading and speaking training이라고 해서 다시 1대1 수업을 하고, 셀프 스터디하고, 4시부터는, 4시 10분부터는 discussion 해서 last talk이라고 1대4 수업을 하고, 그라마 이제 1대1 수업하고, 저녁 먹고, 그 다음에 셀프 스터디 하고 옵션 클래스 이렇게 진행하는데, 아침 뭐 6시 반이나 6시부터 시작해서 저녁 10시 20분까지, 물론 중간마다 브레이크를 가지고 식사를 하는 시간은 있지만, 많은 시간들이 영어 향상을 위한 공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들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필리핀에 어학연수를 신청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의 기간이 최소 4주에서 12주 또는 많게는 24주까지 등록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 많은 기간 동안에 집중적으로 영어를 하는 데 있어서 필리핀 어학연수는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고 또 누군가에게는 힘든 과정을 이겨내야 되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저는 한편으로는 이 필리핀 어학연수에 있어서 적합한 부류의 학생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어떤 부류냐면 첫 번째는 영어 학습 또는 기본적인 학습에 대한 연습이 많이 안 되어 있으신 분들, 특히 엉덩이로 앉아 있는 시간이 의자에 부족해 있던 분들이라면 그 습관을 바꿀 수 있는 하나의 계기는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 좀 게으르다라고 스스로 판단하거나 시간 관리를 잘 못한다라고 하는 분들이 필리핀 어학연수를 다녀오신 다음에 공부에 대한 습관도 좀 바뀌고 생활의 리듬도 많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피드백들을 제가 받은 적이 있는데, 영어에 대해서 기초부터 천천히 하나씩 하나씩 빌드업을 하려고 하는 분들에게는 이 필리핀 어학연수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생각할 때 필리핀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1대1 수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어민 국가에서 어학연수를 하면 주당 뭐 15 lesson per week 아니면 20 lessons per week이라고 해서 주당 20 레슨 정도를 하게 되는데 그 수업이 그룹 수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한 반에 15명까지 수업을 같이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선생님이 기본적인 설명을 하고 학생들에게 입을 열어서 스피킹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하더라도 그 15명에게 공평하게 시간을 배분한다라고 하면 정작 나이가 말할 수 있는 시간은 좀 한정적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 또한 내가 틀리게 표현을 한다거나 하는 부분들을 수정해 줄 수 있는 시간은 더더군다나 줄어들겠죠. 그에 반해서 필리핀에서의 1대1 수업들은 온전히 그 시간은 나에게 선생님이 집중해 주는 시간이기 때문에 자신의 부족한 부분들을 체크하고 향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활용한다면 필리핀에서의 어학연수는 다른 나라의 어학연수보다는 효율적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필리핀 어학연수가 학생들에게 필요하다라고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생활에 대한 부분들을 서포트 해주기 때문에 내가 신경 써야 될 것들이 많이 없다입니다. 뭐 집을 구한다거나 식사를 내가 준비한다거나 심지어 빨래를 한다거나 하는 것들마저도 어학원에서 다 제공해주고 있기 때문에 온전히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준다라고 하는 것 또한 필리핀에서의 어학연수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한국과의 거리에 대한 부분들도 또 한 체크 포인트가 된다고 생각해요. 최근에 이제 코로나 이후에 유류 가격도 많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지금 상황이 그렇긴 하지만 또 달러에 대한 변화들도 생기고 그로 인해서 항공료가 생각보다 많이 올랐어요. 유럽으로 나가는 건 최소 120에서 150 이상 되는 금액을 지불해야지만 나갈 수 있는 상황인데 비해 필리핀이 위치한 동남아는 항공권 가격이 그나마 빨리 안정화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서 30에서 50만 원 내외 정도면 비행기 값을 지불하고 이동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또한 예산에 대한 부분에서의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어떤 스타일이냐,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집중적으로 좀 하고 싶어 하는 스타일이고, 단기간에 어떤 영어 향상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고, 이런 환경적인 부분에서 많은 것들이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에서 내가 할애를 해서 공부를 하는 것들이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하시는 분들은 필리핀 어학연수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선택지 중에서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필리핀 어학연수를 하기 위한 장소는 되게 많아요. 세부나 바기오나 그 외에 필리핀 여러 지역에서 다양한 형태의 어학원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좋은 관심을 가지시면 필리핀 어학연수를 고려하시면서 정보를 얻으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에이전트들도 이런 학교들로부터 마케팅 정보를 얻어서 또는 본인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 인터넷으로 홈페이지 또는 블로그 개인적으로 찾아보시는 것도 한 방법이시고 또 에이전트들을 통해서 제공되는 여러 가지 정보들도 함께 고려해 보신다면 여러분들이 영어 향상을 위한 최적의 장소 또는 자기의 상황에 맞는 장소를 찾는 데 있어서는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필리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이 시간표를 보면서 공부 스케줄, 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필리핀 어학연수의 장점들에 대해서 짚어봤는데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봅니다. 이상 유아 읽어주는 남자 드림진 코리아 야오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